안녕하세요. 바빠바빠 재개발 물레동 사가 서남권 명품 아파트 물레동 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차 대의원의 안건 중 설계비가 과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의원 회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 용역비가 1차에서는 54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변경된 계약에서는 119억 원으로 무려 113%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와의 계약에 정당한 단가를 제시하고 합당한 계약을 통해서 우리 조합의 아파트가 안전하게 설계되고 고급화, 특화 설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는 안 됩니다. 2020년에 설계용역 업체 사무와 계약했던 계약서입니다. 단가는 제곱미터당 16,640원입니다. 계약서 5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5조에서는 제1항에 5년이 지나면 통계법에 따라 노임단가에 변경이 있을 때는 용역비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가능합니다. 제3항입니다. 건축 연면적 변경에 따른 증감은 나중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면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면적 변경은 사업 시행 인가 완료 후에 일괄 정산하며 현재는 건축 연면적 변경 재계약 시기가 아닙니다. 계약서 5조 1항에서 변경 근거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협회 자료 2020년과 25년에 적용되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는 제도사 업무이며 현재 제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년에 17만 원이었고 25년에는 23만 2,09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25.9% 증가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업은 20년 인건비가 각 기술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년은 기술사는 47만원, 초급 승용 기술자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et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 계약된 대지 면적보다 33% 감소된 대지 면적이 계약되었고 20년 계약서에서는 평균 단가가 16,640원, 25년 계약서에서는 평당 68,000원입니다.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20년 평당 단가는 54,000원이고 25년 평당 단가는 68,000원입니다. 23.8% 증가되었습니다. 사무와 계약한 인건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년 인건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25년 사용 인력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년 인건비의 비중은 35%이고 25년 계약 인건비는 19%입니다. 용역비는 113%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비중은 16% 감소, 즉 35%에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용역비는 113% 증가했는데 인건비 비중은 45%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건축업에 관련해서 지식이 짧으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협회의 인건비 변화는 5년간 20%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다른 구역의 재개발 설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단위 제곱 면적당 14,000원에서부터
27,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2016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거의 변화 없이 15,000원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전권을 가진 조합이 입맛에 맞게 업체를 선택하는 재개발이랑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높은 관심가 있는 평균가 15,000원입니다. 조합원이 관심이 있어야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의원인 조합원의 질문에 조합이 회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용역 계약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조합원님의 질의와 조합의 질의입니다. 조합의 응답입니다. 용적률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구청에서 허가가 나야 용적률이 확정이 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다면서 520%가 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맞는 답변입니다. 지금 이것은 틀린 답변입니다. 용적률이 변경되면 평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평단가는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계약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평단가를 조정한다는 게 낮춘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존 계약으로 설계사 업무 수행이 어렵다. 이것도 이상한 표현입니다. 기존 계약 전체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만 변경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건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물가 인건비랑 물가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물가는 계산하지 않고 인건비 부분만 반영하도록 1차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배포되는 동영상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면 결의하는 대의원은 이 동영상을 보지 않고 서면 결의를 하게 됩니다. 대의원들에게 묻지마 찬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대의원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저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합에서 하는 건 설문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잘못 작성한 것도 아니고 기존 방송 설문조사는 24년 12월 10일에 방송한 물레동사가 재개발조합 조잡한 설문 내용 면피용 설문 이거 동영상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한 설문조사도 매우 조잡하고 편협한 설문조사입니다. 단가 변경과 면적 변경으로 인한 전체 금액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이유로 이자 면제를 했고 이번에는 왜 이자가 적용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답변입니다. 시공자 입찰 내역서를 확인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시공자 업무입니다. 이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서 보면 법으로 정문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사무와의 계약서에는 업무가 아닌 것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왜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 업무가 아닌 항목으로 매일 아침 커피 타주기, 조합 사무실 청소하기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의 업무가 아닌 것을 왜 넣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대의원께서는 설계사의 책임 범위를 물었는데 용역 업무 범위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표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설계 용역 업체와의 계약서에 설계사의 책임 범위가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있는 완성 의무, 대응 의무, 하자 책임, 승및 인허가 지원, 시공자, 비밀 유지 및 의무 이런 것들이 저는 계약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 혹시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책임 범위 조항을 AI가 알려주었습니다. 성과물의 적합성 보장, 그리고 인허가 및 지원 및 협력, 설계 변경 의무,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 책임, 이 4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간 내 설계 완료 및 지원 배상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과 그 이유입니다. 당연히 법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설명회는 면피용이고 일방적 강요입니다. 지금까지 대의원회나 설명회, 총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이 조합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